여러분은 지금까지 노만이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셨나요? 동네에서 평판 좋기로 소문난 컴퓨터 학원 원장님. 처음 봤을 땐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몇 건입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걸 챙겨갔다는 것도요. 바로 단추입니다. 피해자 옷에서 단추 하나씩을 떼어다 자기 셔츠에 달아놨거든요. 이미 노만이 셔츠엔 단추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이상한 습관일까요? 아니면 노만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진짜 단서일까요? 오늘은 노만이 이 사람이 정말 단순한 사이코패스인지 단서로 추리하는 순수 추리로 뇌피셜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복 행동을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기념품을 챙기는 트로피 수집과는 달라요. 트로피는 그 순간의 지배감을 다시 느끼려고 간직하는 물건에 가깝다면 시그니처는 범행 자체에 매번 똑같이 새겨 넣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노마니의 단추도 정확히 이 시그니처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미 확인된 것만 4개, 전부 다른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서운 건 단추 하나하나가 그냥 소품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일의 증거를 스스로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었죠. 새 단추를 셔츠에 단 뒤 그 셔츠를 보면서 이쁘다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이요. 죄책감이나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요. 들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증거를 없애는데 급급할 텐데 노만이는 오히려 그 증거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자기만의 규칙과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그니처만큼이나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만이의 감정 기복이에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서 노만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먼저 이수영의 아내를 노만이가 왜 납치하게 됐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운전 중이던 이수영의 차와 부딪힐 뻔한 게 전부였어요.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노만이는 그 뒤로 계속 이수영 이 차 앞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수영이 차를 세우고 따지자 노만이는 창문을 살짝 내려 사과 한마디를 던지고는 태연하게 번호판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겉으론 죄송하다면서 속으론 이미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소한 시비 하나가 결국 6년 전 이수영의 아내를 납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영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는 걸 보고는 아내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몰랐다며 갑자기 7천만 원을 더 얹어 총 1억을 요구합니다. 상대의 절박함을 보는 순간 요구 액수를 즉흥적으로 늘려버린 거예요. 이수영은 노만이가 요구한 돈을 다 마련해서 줬음에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수영이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서늘한 시신이 되어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 시간은 노만이와의 약속 시간 2시간 전이었어요. 노만이는 처음부터 이수영의 아내를 살려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노만이에게 애초부터 정해진 액수나 원칙 같은 건 없었던 셈입니다.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요구가 오락가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만이가 운영하던 컴퓨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요. 놀랄 만큼 친절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아이들을 다정하게 챙기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친절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다가도 다시 그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먼저 태주의 장모님이 1시간 안에 세윤을 풀어주면 30억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입니다. 노만이는 그 액수에 놀라면서도 이게 진짜 내 돈이 되는 거 맞냐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잠깐 보였어요. 그런데 그 설렘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과 영상통화를 시켜주는 것처럼 굴다가 돈 좀 있다고 감히 나를 조롱하냐며 순식간에 세윤의 목을 뒤에서 조릅니다. 세윤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놓고는 세윤에게 파스를 가져다 주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방금 전까지 목을 조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하게요. 그리고 세윤은 바로 그 파스를 이용해 체인을 풀고 첫 번째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옆방의 이순자 씨까지 구하려다 발각되면서
다시 붙잡히고 말죠. 그 후 태주가 진짜 30억을 들고 노만이와 접선하던 날에도 비슷한 감정 폭발이 있었습니다. 노만이는 약속 장소로 이동하다 뒤따라온 이수영을 알아봅니다. 자신이 죽인 여자의 남편이라는 걸요. 그러자 노만이의 분노는 다시 시작됩니다. 곧바로 태주를 경찰에 신고해버리거든요. 돈이 목적인 사람이라면 30억이라는 현금을 눈앞에 두고 절대 경찰을 부르진 않겠죠. 노만이도 분명 돈을 원하는 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돈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눈앞에 30억을 포기하면서까지요. 포기하지 않은 세윤은 결국 두 번째 시도 끝에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헤매고 있는 세윤에게 노만이는 사모님, 안 힘들어요? 안 추워요? 감기 걸려요? 라며 쫓아오고 나 아직 화 안 났어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키려 듭니다. 6년 전 즉흥적인 액수 변경부터 목을 조르고 파스를 가져다 주는 순간, 그리고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감정을 못 참았던 신고 장면까지, 여유롭게 상대를 갖고 노는 사람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는 사람, 그 직후 다정하게 챙겨주는 사람까지 전부 노만이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대개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노만이는 냉정함과 폭발적인 분노, 그리고 다정함까지 순식간에 오갑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감정을 주체 못하는 사람이 유독 아내인 김경애 앞에서만큼은 고분고분해 보인다는 겁니다. 세윤이 두 번째 탈출에 성공한 뒤 다시 붙잡혔을 때도 노만이는 그렇게 나가고 싶었냐며 다시 세윤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말린 사람이 바로 김경애였어요. 김경애의 말은 순순히 듣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정도 감정 기복이라면 이 사람을 그냥 치밀한 범죄자로만 정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지점이 나옵니다. 노만이는 분명 치밀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세윤을 납치하기도 전부터 태주 집은 물론 처가댁에까지 몰래카메라를 심어뒀습니다. 상대의 일상을 미리 지켜보며 계획을 짰다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받는 약속 장소도 직접 정했고 경찰이나 미행이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치밀함이죠. 그런데 앞서 봤듯 이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 하나에 30억을 포기하고 이유 없이 목을 조르고 곧바로 다정하게 돌변하기도 합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범죄자를 크게 계획형과 충동형으로 나눕니다. 계획형은 범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감정을 잘 억누르는 쪽이고, 충동형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쪽이죠. 그런데 이 두 특징을 한 사람이 함께 가진 혼합형이라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계획을 세울 만큼 냉정한 판단력은 있으면서도 정작 감정 조절에는 실패하는 경우예요. 노만이도 정확히 이 혼합형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두 얼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단순한 사이코패스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없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계획은 누군가와 함께 짜고 감정은 혼자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이 냉정함과 충동성이 서로 다른 이유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노만이의 행동들을 분석한 저희만의 추리입니다. 이렇게 노만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짚어보니 이 사람을 그냥 사이코패스라는 한 단어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얼굴이 겹쳐 보이는데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감정 하나 못 참는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통제 불능인 노만이를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단서들을 모아서 추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노만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들려주세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